일단 예, 일전에 한번 저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제가 지도하는 석사 학생들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디시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감각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까라는 걸 좀 고민했었거든요. 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한 쉽게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디시스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논문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수도 없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뭘 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처음 리서치를 접하는 분들한테 조금 애매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큐멘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자의 리서치, 연구와 파인딩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페이퍼인데 페이퍼 안에서 저자가 무슨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연구는 또 뭔가? 연구라는 게 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연구라는 거를 뭘 가지고 연구라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 깊게 살펴보면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ystematic investigation into the core problem이에요. 그리고 그 core problem을 resolve 하거나 아니면 make some contributions to resolve it. 그러니까 research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는 어떤 리서치 에리어를 설정을 한다면 뭐 스트럭처, 뭐 오프쇼어의 스트럭처면 스트럭처, 아니면 이제 파이프 에서 리키지 되는 뭐 어떤 뭐 리스크면 리스크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겠다,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하겠다라고 딱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게 리서치라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비교라 그래야 되나 비유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리서치라는 게 이게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결정을 했어요. 해서 이제 어떤 뭐 방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게 이제 내가 결정한 주제의 방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들을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조 해석이면 구조 해석, 옵쇼의 구조 해석이면 구조 해석 중에 많은 부분들을 뭔가 문제들이 있겠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뭘 할 건지는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지를 결정하고 그러면 내가 결정했으면 그 문 앞에 서고 그럼 그 문을 열려면 뭐 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방법이 되는 거고 그 키를 열어서 들어가는 게 저의 연구의 이제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실 때 특히 그 페이퍼를 쓰실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상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형님 누군가가 리서치에 대해서 뭐 리서치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베이스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슨 도를 열 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할 건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문을 열 건데 어떻게 열 건지 뭐 이게 문을 여는데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열쇠가 없을 거잖아요. 열쇠여서 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연구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풀어날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한 연구가 어떤 결과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게 이 문을 열기 전부터 여는 과정 그리고 열고 난 뒤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리서치를 시작하는 부분과 끝하는 부분의 전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찾은 것들이 과연 얼마나 내가 무엇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찾은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요거를 담아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리서치 페이퍼에는 요 세 가지 펀더멘탈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다 녹여놔야지만 됩니다. 제가 이거 PPT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적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마찬가지 이미 설명드렸죠. 문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이제 문제로 본다면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이 문을 문 앞에 섰고 이 문을 열어서 그 안을 보는 게 리서치인 거죠. 그게 리서치의 스코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키가 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나의 어프로치가 되는 거고 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플로우가 아웃라인이 이런 식으로 돼요. 처음에 내가 리서치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야 돼요. 연구라는 건 가설로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린 워터가 치면 구조가 무너진다. 그래서 엄청 위험하다라는 가설이 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그거를 진짜 그런지를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래서 이 세이프티를 컨트리뷰션하는 게 형님의 이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우리는 가장 그 원초적인 질문 하나와 그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 컬렉션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린 워터가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걸 확인하려면 뭐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도 갖고 와야 되고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도 가져야 되고 기존에 했던 어떤 구조 해석 데이터들도 가져와서 보고 다 끌어모아 보는 거죠. 봤을 때 이게 뭘 하느냐? 그러면 그 보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그린 워터가 쳤을 때 무너진다는 거는 최초의 가정인 거고 그 안에서 진짜 뭐가 크리티컬한 문제인지를 또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방에 들어간 개념이고 형님이 이제 이 데이터 콜렉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방의 문들 중에서 진짜 얼전 태스크가 되는 문이 무엇인지를 기존에 있던 연구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문제가 있다. 요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드레스하고 리솔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챕터에서 인트로덕션에서는 그린 워터가 이제 쳤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집중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에임하고 오브젝티브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증명하고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진짜 위험한 것 같더라. 왜냐하면 그 기존의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크리티컬 리뷰에서 하는 거죠. 데이터 컬렉션이 이제 크리티컬 리뷰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 가장 얼전한 건지 그리고 그거를 풀기 위한 방법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결과를 도출할 건지 그게 이제 요 데이터 컬렉션까지가 되고요. 만약에 이 컬렉션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좀 클리어해졌어요. 무엇을 어떤 이슈를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이슈를 풀기 위해 어떤 방법, 어떤 키를 써야 될지가 정해지면 실제로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보는 거죠. 그 문은 형님이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뭐 가능한 한 좀 제너럴한 케이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형님이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이 문을 한번 열어보는 거죠. 열고 그리고 열었을 때에 보여지는 결과들 그것들을 나열하는 게 세 번째 스텝이고요.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 처음과 끝 과정에서 의미 있는 그
결과라든지 아니면 파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컨클루전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자, 인트로덕션. 첫 번째, 이게 쓰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시작은 이제 그린워터 스트럭처 애널리시스 그건데,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를 적어야 돼요. 그린워터가 치는 것과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 구조에서 이거 중요하구나. 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설득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내는 게 인트로덕션인 거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 그게 진짜 그린워터의 그 세이프티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까지가 인트로덕션의 끝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내 리서치 에임을 이제 디클레어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그럼 나는 세이프티를 옵쇼의 구조물의 세이프티를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린워터를 보면서 그에 대한 것들. 어쨌든 그게 흔님의 그 연구의 에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도어를 본다면은 도어의 지금 이 방에서의 해야 되는 에임은 뭐냐면 적절한 도어를 찾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이 상황에서의 골이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린워터를 보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린워터를 어떤 구조물에 어떤 식으로 보는지는 각각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찾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내는 게 에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 도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도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어떤 도어가 적합한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찾으면 그 앞에 서서 어떤 이 도어의 락킹 시스템이 어떤 건지 지문 형식인지 아니면 열쇠로 열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해봐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열어봐야 되고 열었을 때 안에 뭐 있는지 봐야 되고 이게 각각의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스텝들이 오브젝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을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한 열쇠를 만들거나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실제로 집어넣고 열어보는 거. 열어서 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 프로세스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뭐가 중요했는지를 서머라이즈 하는 거. 요거 원 스텝, 세컨드 스텝, 서드 스텝, 포 스텝을 마치고 나면 에임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돼 있어요. 맞죠? 에임은 적절한 문을 찾아서 문을 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을 찾고 열쇠 찾고 열어보고 안에 보고 요 네 개를 클리어하면 에임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챕터 2에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1, 그 안에서 뭘 하고, 오브젝티브 2, 뭐 하고, 오브젝티브 3, 뭐 하고, 오브젝티브 4, 뭐 할 거다. 그러면 이 오브젝티브가 완성되면 게임은 자동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 챕터가 나와요. 세 번째. 사실 오브젝티브하고 어프로치는 같은 챕터에 있어도 되는데 조금 이제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요게 오브젝티브 1, 2, 3,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브젝티브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죠. 적절한 문을 찾는 건 오브젝티브인데 어떻게 찾을 건데 질문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문은 어떻게 찾느냐. 리터러처 리뷰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션하고 내가 이제 주위에 지금까지 된 연구들을 다 찾아서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게 문을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내가 그린워터로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하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겠냐. FE를 할 건지 CFD를 할 건지 걔를 같이 할 건지 프로바빌리스틱 애널리시스를 갖고 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앞에 있던 연구들을 쭉 보면서
무엇이 가장 reliable한지를 또 찾아내니까 방향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케이스에 대한 리터러처 리뷰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리터러처 리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기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난 뒤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그 인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겠구나 찾고 근데 이 방법이 여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하던 방법 이건 기존에 있던 어떤 거니까 거기서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것과의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어플리커블한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는 거죠. 단순히 FEA만 가지고는 요걸 다 볼 수 없으니 CFD와도 인크레이션하고 그거 플러스 그린워터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probabilistic analysis까지 엎어서 약간 인테그레이트된 버전으로 어플라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것까지 인식을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다음 크리티컬 리뷰인데 어찌됐건 어프로치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어떻게 이걸 하고 어떻게 이걸 하고 어떻게 이걸 할 건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리터러처 리뷰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뭐 어떤 리터러처 리뷰 물론 뭐 어떤 뭐 쉽야드 데이터 뭐든 기존의 어떤 분야의 리서치 페이퍼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통해서 뭐 룰 앤 레귤레이션들을 다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분석 아이덴티파이 하겠다는 거. 이거는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리뷰 중에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요거는 형님이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스 스터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예를 들면 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선박들을 찾아보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거를 베이스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선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썸머리하고 디스커션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결과로 보여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쨌든 요 네 개 요거를 수행하는데 어떤 접근을 가지고 할 건지를 선언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프로치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럼 실제로 이제 챕터 4가 진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티컬 리뷰에서 자 무슨 문이 제일 중요한 문인지를 찾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통해서 그리고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찾고 그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앞에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거 여기까지 연구가 안 됐더라. 아니면 이 사람들은 여기 연구하다가 그만했더라. 아니면 아예 뭐 이런 연구가 안 됐더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연구를 하는 게 제일 진짜 시급하고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크리티컬 챕터고 그러면 이제 형님이 뭘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꺼내놨잖아요. 여기서. 그러고 난 뒤에 방법론도 그럼 이거를 내가 찾아놨으면 어떻게 이거를 풀 건지에 대한 방법론도 비슷한 연구들. 예를 들면 이 문들이 여러 개인데 옆에서 딴 사람이 이제 옆에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옆에 문을 열거나 뭐 열려고 했거나 이 문도 누군가 먼저 열려고 했다면 그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적들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어떻게 했구나. 그걸 쭉 서머라이즈 하면서 보니까 요 베이스로 보니까 제일 적합한 방법이 요건 것 같다. 근데 1대1로 다이렉트로 어플라이를 하려고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런 종류의 이제 키인데 이게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엔지니어링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맞게 뭐 인테그레이션을 하든가 좀 모디피케이션을 하든가 어떻게 뭘 좀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장 잘 맞아 보이는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메소돌로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티컬 리뷰에서는 FE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이게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근데 이 FE만 가지고는 이걸 전체를 못하니까 CFD도 좀 가지고 와야 되고 뭐 이제 probabilistic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보는 게 내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 그럼 그 얘네들 인테그레이션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앞에 어프로치하고 예. 오브젝트에서 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내 메소돌로지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리티컬 리뷰를 다 하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를 형님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럼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건지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먼저 데이터 컬렉션에서 그 probabilistic analysis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서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다면 샘플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CFD로 웨이브의 어떤 임팩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FE에 업혀서 그 결과를 본다. 이 프로세스 라인을 여기서 그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메소돌로지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 메소돌로지를 이제 그대로 이제 형님이 케이스 10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나는 이제 요 케이스 10이고, 요 사양은 어떻고, 얘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얘는 어떤 제너럴한 타입이다. 이게 가능한 한 케이스 스터디는 제너럴한 케이스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배를 갖다가 하면 얘는 얘한테만 국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자, 요거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요 배에 대한 요 방법을 통해서 그 세이프티를 한번 검증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케이스 스터디를 챕터 6에서 한다는 거죠.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쭉 태스크 1, 2, 3가 있는 거죠. 어널리시스도 하고 FE도 하고 CFD도 하고 쭉쭉 각각의 그 태스크들대로 그 태스크의 결과들도 막 나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처음 스텝부터 끝 스텝까지 쭉 보여주고. 근데 케이스 스터디는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결과를 보여줘요. 그 어널리시스의 결과를 보여줘요. 리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그린워터를 이렇게 쳐서 얘가 부러지는 게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관점에서 1000년에 한번 부러진다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레벨이 어떻다든지 여기까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오브젝티브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형님의 순수 형님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 베이스로 된 결론을 그 케이스 스터디에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뭘 하느냐? 챕터 7인데요. 디스커션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했던 그 결과들 있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든 아니면 그 방법을 찾았던 거든, 아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과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린워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린워터가 좀 크리티컬한데, 그래서 1000년에 한 번씩 부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디스커션에서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 논문을 읽었을 때 과연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배운 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지, 진짜 의미 있는 거였는지, 그리고 형님이 쓴 그 페이퍼가 과연 이 필드에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연구를 한 건 한 거고, 그럼 이 연구를 도출한 그 결과가 과연 얼마나, 이제 우리가 리서치라고 하면 세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보거든요. 첫 번째 뭘 보냐면 오리지널리티, 얼마나 오리지널하냐. 두 번째 그 significance, 얼마나 임팩트가 크냐. 세 번째가 rigor이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엄격하냐 이런 말인데, 그거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방법론이 새롭고 참신하고 뭔가 좀 의미 있고, 그거에 대한 건데, 요 세 가지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방법을 내가 이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이 내가 하는 연구 분야에 오리지널 그러니까 새로운 건지 새로운 발견인지 새로운 검증인지 새로운 아규먼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결과인지 이게 1000년에 한번 부서진다는데 그럼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게 단지 만약에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00년에 한 번인데 그 감각적으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배가 1000척이 되면 1년에 한 번 부러질 수도 있고 10,000척이 되면 매달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한 번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부러지면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뭐 구조물 그 재산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이게 절대 간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디스커션에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형님이 만약에 이 연구를 기존에 있던 구조에서 잘 안 했다면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런 증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내가 한 이 어프로치가 기존에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FE 돌려가지고 이게 뭐 그냥 디자인 크라이테리아 맞네 끝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게 기존 프랙티스란 말이죠. 근데 굳이 그린워터를 가지고 오고 스태티스틱 어널리시스하고 CFD 돌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검증해봤단 말이죠. 이 과정이 왜 중요했는지 내가 헛일을 한 게 왜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걸 증명했는지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자 컨클루전에서 뭘 하느냐. 자 우리 오브젝티브 아까 4개 있었죠. 그리고 이 오브젝티브를 수행하기 위한 어프로치 챕터 3에서 어프로치 1, 어프로치 2, 어프로치 3, 어프로치 4가 있었죠. 컨클루전에서는 뭘 하느냐. 이 오브젝티브를 통틀어서 중요한 게 뭐였는지 예를 들면 오브젝티브가 뭐였어요? 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찾아봤더니 이 문이 제일 중요했더라 하는 게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 1. 두 번째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이 방법이 제일 중요했고 나는 이거를 모디파이해서 이런 방법을 썼더니 아주 이펙티브 했더라 하는 게 두 번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스 스터디를 했더니 케이스 스터디 결과가 뭐 1000년에 한번 부서지더라 뭐 어떤 결과는 어떻더라 그 값들을 그래서 이제 그 제시하는 게 세 번째 결론이 되는 거고 이 네 번째 결론은 이 전체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커션의 내용들 있잖아요. 얼마나 오리지널하고 시그니피컨트하고 리걸한지에 대한 그 중요성, 이 논문의 중요성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하나의 압축을 해서 한두 문장으로 썸머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또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사람은 요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더 해보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연구가 요런 게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요런 연구들이 바로 다음 스텝으로 가면 뭐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이제 퓨처 스터디에 대한 어떤 약간 힌트를 주면 그러면 이제 컨클루전까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브젝티브가 만약에 4개면 오브젝티브 1, 2, 3, 4가 되면 어프로치도 1, 2, 3, 4가 되는데 그 1하고 이 1이 1대1로 매치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1.1, 뭐 1.1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티브가 이거면 어프로치는 이거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클루전도 컨클루전 1은 이 오브젝티브에 대한 컨클루전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1.1은 뭐고 1.2는 뭐가 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컨클루전 2는 얘에 대한 컨클루전이 되고 컨클루전 3는 얘에 대한 컨클루전 4는 얘에 대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논문의 처음과 끝까지
아주 그 뭐랄까 시스테매틱한 그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 내 에임이 뭔지, 그리고 오브젝티브가 뭔지, 그 오브젝티브를 하기 위한 어프로치가 뭔지, 그 어프로치대로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에 이 오브젝티브에 했더니 요런 결과가 도출됐다. 그럼 끝. 그게 이제 아주 클리어한 그 논문 구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리서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전 앞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연구 위에 아주 작은 그 컨트리뷰션을 하나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내가 아이디어를 얹어 놓는 거. 요게 테크니컬 레포트와 사이언티픽 아티클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수많은 그 테크니컬 레포트에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이제 똑같은 그 문제 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테크니컬 레포트에는 굳이 뭔가 새로운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정보 전달로 끝이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기존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건 없죠. 그냥 뭐 굳이 말하면 이제 새로운 적용이라면 여기에서는 사이언티픽 아티클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방법이면 방법 아니면 뭔가 그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분야에 대한 연구 뭐 어쨌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제안하고 증명하는 게 이 사이언티픽 아티클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연구 요까지의 스콥에서 내가 찾은 무언가를 여기다 얹어놓고 그리고 이 도를 통해서 다음 사람이 기존의 연구와 퓨처의 연구를 연결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리서치라는 거는 내가 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그 지식을 트랜스퍼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근데 그 알려준다는 게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연구에서는 그 알려줄 만한 그 찾은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하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하이라이트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오브젝트하고 어프로치 구분이요. 오브젝티브 오케이. 예.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아까 도어 얘기 다시 드릴게요. 오브젝티브는 첫 번째 에임 확실하게 예, 에임은 문 여는 거. 해야 되는 거. 예, 문 여는 거,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예, 그렇죠. 근데 오브젝티브는 문을 열기 위한 스텝. 첫 번째 문 찾기. 그러니까 네.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내 주제는 네. 그린노트에 대한 데크플레이트의 가능성을 보겠다. 대주제다. 네. 그러면 오브젝트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린노트에 대한 웨이브 스펙트럼을 봐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프로치예요. 그게 어프로치. 네. 그럼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형님이 그 데크플레이트의 그린노트를 보는 거는 형님 크리티컬 리뷰 다음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의 그 주제는 처음에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린워터와 구조물에 대한 어떤 그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요. 데크플레이트의 어떤 부분을 보느냐는 크리티컬 리뷰 다음에 와야 돼요. 형님. 네. 왜냐면 갑자기 데크플레이트 그럼 왜 데크플레이트라고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에임에서도 네. 이걸 숨기고 있어요. 그렇죠. 형님의 에임은 세이프티를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쇼어의 세이프티를 구조적 세이프티를 인핸스먼트 하는데 컨트리뷰션 하는 게 형님의 에임인 거예요. 그리고 크리티컬 리뷰를 해봤더니 데크플레이트에 그린노트 엎어지는 게
가장 위험해 보이더라. 연구가 안 됐다. 예. 그게 형님의 크리티컬 리뷰에서의 파인딩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메소돌로지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AMS는 거의 뭐 완전히 뭐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안정성, 오프쇼 스트럭처 안정성 거의 그 정도 범위로 크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에임을 어떻게 쓰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연구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임이에요. 실제로 한 거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연구지만 제 연구의 에임은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safety of LNG fueled ship이에요. 이게 에임이에요. 형님도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safety of structure예요. 데크 뭐 그린워터 이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가야 돼.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서브 오브젝트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접근하겠니? 그러니까 데크 플레이트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이게 이 오브젝티브가 끝나고 얘기고.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는 첫 번째가 이게 저의 가장 큰 주제예요. 세이프티를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 무슨 문제 의식을 했냐면, 자, LNG가 이제 마린 퓨얼로 오는데 되게 위험해요, 얘가. 그 파이어나 익스플로전에 대한 그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의 전제는 뭐냐면, 지금 이 LNG를 여기다 적용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걸 내가 증명해 보는 게 저의 연구였던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존의 regulation들, 그다음에 리서치들, 그러면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아니면 오프쇼어 인더스트리에서 해왔던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제가 이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자, LNG 벙커링 쪽에 있는 시스템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LNG를 공급하는 fuel supply gas 시스템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리터러처 리뷰를 하고 난 뒤에 찾은 거예요. 그렇죠? 형님도 데크 플레이트에 그린워터가 엎어지는 거는 이 리터러처 리뷰를 하고 난 뒤에 찾는 거예요. 됐고, 자, 그리고 난 뒤에 봤더니, 자, 그러면 요 두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기존에 이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많은 사람들이 해왔을 거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쭉쭉 봤더니, 요게 지금 트렌드고 요게 지금 제일 괜찮은 거구나. 근데 내 케이스에 적용을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CFD, FE Analysis, Statistic Analysis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걔네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나의 새로운 그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걸 가지고 이제 Fuel Gas Supply 시스템의 Risk Assessment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난 그게 이제 그 개발이 이제 이 세븐 내한테 가장 맞는 그 방법 프로세스들을 고안해내는 거. 그렇게 되면 뭐냐? 방법론의 하나의 노벨티가 생기죠. 요런 케이스에 적용을 할 때는 요런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그 기존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다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제안한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에다가 적용해서 결과 보여주고 했더니 두 가지가 증명되죠. 첫 번째는 내 방법론이 엑셀런트 하더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찾은 이 문제점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내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보니까 봐봐, 얘네들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더라. 결과적으로 제가 증명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얘를 줄일 건지를 서제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줄어든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거를 또 이제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요 각각의 부분에 있었던 중요한 그 리서치 파인딩들을 모아서 뭐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IMO 이제 문서로 제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찾은 파인딩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그 LNG 추진 선박을 만들 때 이 두 부분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더라. 너희들 몰랐지?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를 알려줬고, 그게 오리지널 컨트리뷰션. 그리고 방법. 이 LNG 퓨리션십의 이 부분을 연구를 할 때는 기존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런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또 알려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연구를 했더니 요만큼의 리스크가 있더라, 진짜. 그러니까 리스크가 acceptable한 레벨이 이거라면 진짜 레벨은 이거였더라는 걸 또 알려줬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얘를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서제션도 했었죠. 저의 크게 말하면 저는 5개의 파인딩이 있었던 거예요, 연구에. 그게 남들이 없었던 노벌티인 거죠. 제 노벌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거를 그 파인딩들을 잘 썰머리해서 하이라이트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실질적인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게 대주제고. 네. 오브젝티브는 뭘로 했는데? 오브젝티브요? 네. 자, 첫 번째 오브젝티브 1, 가장 리스크한 파트를 찾겠다. 형님은 이제 오브젝티브 1, 자, 배 옵쇼어에 구조물이 있는데 뭐 다양한 뭐 굳이 그린워터를 가지고 와도 되긴데요. 그러니까 그린워터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린워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위험한 건지를 파악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네. 어프로치에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리뷰를 하는 거죠. 리뷰를 하는데 그 리뷰가 어떤 리뷰냐, 뭐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뭐 룰을 보고 이런 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아직?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아니,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오브젝트하고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르죠.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프로치는 뭐냐면, 자, 그러면 그린워터다. 네네. 이건 그린워터 나중에 나오고, 네. 구조 해석을 오프쇼어의 구조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겠다. 큰 에임이야. 네네.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한지 찾겠다. 네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오브젝트 한 서너 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게 한 개가 나왔어. 네. 찾겠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찾은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에 적합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방법 찾은 거를 적용해 보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찾은 거에 대한 것들을 또 의미 있는 그 인사이트를 만들고 레코멘데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오브젝트다. 예, 그게 같은 동일 성상이. 예. 그게 오브젝트죠. 오케이. 그리고 어프로치는 어프로치 가가지고 첫 번째는 리터러치 위해서 리터러치 비교하겠다. 두 번째는 그 메소돌로지 개발하겠다. 세 번째는 케이스 스터디에 적용하겠다. 네 번째는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이 정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생략하고 갑자기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형님 이제 그린워터를 가지고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를 해서 뭔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에임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쭉 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러니까 결론이 평가가 위험하고 어떻더라. 이렇게 만약에 형님이 이제 결론이 난다면 상당히 노벌티에서 상당한 부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형님이 이제 생략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연구의 중요성이 검증이 돼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왜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것까지의 결론에 도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연구 중요하구나. 이 연구 꼭 해야 되구나 하면서 노벨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쇼어의 어떤 구조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조금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아주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구조물을 그러니까 형님의 에임은 to enhance 하는 거죠. enhance를 하는데 어떻게 enhance를 하는지 아직 몰라요. 에임 앤 오브젝티브에서는. 그러니까 enhance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티브는 어디 enhance 해야 될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찾는 거죠. 어디를 해야 되는지. 어디를 해야 되는지 찾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뒤에 난 방법 찾을 거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방법 가지고 적용해 볼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적용하고 난 뒤에 요 전체적인 거, 중요한 거, 썸머리 할게요. 중요한 것들을 내가 다시 간추려 줄게. 이게 오브젝티브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브젝티브예요. 그럼 어프로치 얘기 안 했잖아요. 어떻게 찾을 건지. 이 위치 찾는데 나는 네, 그렇죠. 리터리처 리뷰할 거야. 리터리처 리뷰에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내가 같은 리터리처 리뷰를 통해서 내가 좀 그 중요한 만약에 여기서 이제 FE가 중요하더라고. FE 어널리시스도 해야 되고 또 보니까 이건 또 CFD도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CFD도 하고 그다음 뭐 이제 프로바빌리티도 해야 되더라. 이거 다 필요하네. 그래서 내가 이거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는 내가 크리티컬 리뷰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겠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적용은 일단은 방법을 찾았으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배를 한번 내가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배를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볼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선언만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중요한 것들을 간추리는데 이 간추리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디스커션을 통해서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하겠다. 논문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썸머리 하겠다라고 이게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aim, objective, 어프로치는 그냥 선언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야지. 그냥 이 위치 찾기 위해서 리터러처 리뷰할 거고 이 방법 찾기 위해서 리터러처 리뷰할 거고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이제 배 정보 좀 알아보겠다고 하고 중요한 거 이거 이야기할 때 그냥 디스커션 셉션 만들어가지고 내가 설명하겠다라고만 얘기해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업계획서까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 아까 보면 이제 1번 오브젝티브 1번 있었죠. 그다음 리터러처 리뷰할 때 그래서 챕터 4가 나왔잖아요. 리터러처 리뷰, 크리티컬 리뷰. 자 이게 뭐로 있어요? 제가 리터러처 리뷰 한다고 그랬죠. 리터러처 했죠. 챕터 4에서 쭉 해서 어디가 위치 찾았고 방법 찾죠. 방법 찾았죠. 리터러처 리뷰 통해서 방법 찾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이 뭐였죠? 위치 찾았고 방법 찾는 거였잖아요. 2번 이제 방법 찾을 때 마찬가지로 리터러처 리뷰 한다 했죠.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면 방법 찾고 나면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챕터 5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한다 그랬죠. 적용 3번 적용은 아까 배 정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챕터 6 나오겠죠. 6 케이스 스터디. 그럼 그 배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방법 내가 하기로 한 요 방법 실제로 적용해서 쭉 봤더니 어떻더라 결론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 뭐죠? 이제 키 파인딩 이야기한다 그랬죠. 키 파인딩 4번 그러고 난 뒤에 챕터 7 나오죠. 디스커션에서 이 얘기하죠. 전체적으로 이거 봤더니 중요한 게 뭐더라? 아이디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리지널하고 시그니피컨트하고 리걸한지를 챕터 7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끝낼 때 챕터 8 컨클루전 있죠. 위치 오브젝티브 방법론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 적용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찾은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 한 줄 적고 컨클루전 1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중요한 거 찾고, 그리고 여기 통해서 중요한 거 찾고, 여기 통해서 중요한 거 찾고. 아주 시스테매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논문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꺼져버렸네. 자, first impression이 제일 중요해요. first impression. 그러니까 논문을 만들었을 때, 딱 보여줬을 때, 얘 좀 깔끔하다, 클리어하다, 보기 좋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형님 연구에 대해서, 물론 형님 지도 교수는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지만, 세컨 리뷰어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실제로 연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게 글 쓰인 이 구조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실제로 이게 받아야 되는 임프레션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깔끔하고, 표든 레퍼런스든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게 읽기 쉽게 클리어하게 가독성 좋게 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을 쓸 때 가능한 한 심플하게, 이게 이렇게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줄 넘어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장이 두 줄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능한 한 심플한 거는 언제나 better. 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implification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만약에 어떤 문장을 표현하는데 뭐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있고 뭐 두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다면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엑셀런트하다.